여러분, 패션은 꼭 기억해둘 게 있어요. 패션 유튜버들 따라하지 말고 내 스타일을 찾아라. 모든 시행착오를 나 혼자 경험한다.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옷을 잘 입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그럼 바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영입니다. 오늘은 옷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패션 입문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업이 패션 유튜버다 보니까 평소에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인스타그램 DM으로도 패션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답변을 하다 보면 가장 답답한 경우가 자기가 어떤 게 부족한지, 자신의 취향은 어떤지 본인의 기준도 없이 무작정 질문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드리고자 패션 입문자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을 6가지 공식을 통해 준비를 해봤고요. 저를 잘 따라오시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어디 가서 패션 고자 소리를 듣지 않는 2024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럼 바로 함께 보시죠. 일단 우리가 왜 꾸며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핫한 나는 솔로의 예전 기수 중에 15기 영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나이이긴 하지만 직업은 회계사,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죠. 사회 통념상 남자는 직업이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줄곧 한 여자를 바라보며 직진을 했고, 마음이 담긴 편지로 그녀의 감동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커플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분인 건 맞지만 이성적인 끌림이 없어서였다고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20대 초반 풋풋한 나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패션과 자기관리에 관심이 없었던 20대 초반의 저는 좋아하던 여자가 생기면 매번 직진을 했었지만 항상 나의 길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지금보다 훨씬 왜소한 체형에 딱 붙는 체크셔츠를 좋아하던 한 명의 패션 고자였거든요. 그 당시는 90 사이즈를 입어야만 옷이 좀 잘 맞았기에 저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기가 어려워서 옷을 현실적으로 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PT를 받으며 상의 95, 하의 28 표준 사이즈를 입을 정도로 증량을 했고, 외모도 꾸미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스타일이 좋다 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니까 제 인생은 100% 바뀌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려고 해도 허들이 훨씬 낮아지는 걸 체감을 했고, 작년 말엔 제 이상형과 결혼에 꼴이 나기도 했죠. 결혼을 하니까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결혼을 너무 안 한다 말이 있는데, 본인의 이상형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외모나 스타일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올해 내가 좀 꾸며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다면 평소에도 매일같이 제대로 꾸미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옷에 관심이 있어서 영상을 보고 옷도 사고 그래도 매일 추리닝 입고 그러면 패션 센스가 전혀 늘질 않거든요. 평소 좀 귀찮아도 헤어스타일 매일같이 정돈하고 다니고 옷을 맞춰 입는 것만으로도 평소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주변의 평판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좋게 보고 소개팅을 해줄 가능성이 훨씬 커지죠. 패션의 내공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6가지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옷을 굉장히 많이 입어오면서 느꼈던 점, 구독자분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을 총정리해봤으니까 패션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는 사이즈 파악하기. 옷을 잘 입으려면 옷핏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기장이나 화장 1, 2cm 차이로도 굉장한 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옷핏인데 생각보다 자기 사이즈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기본적인 부분부터 부족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키가 작아서 바지 수선이 필요하다거나 소매 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인데요.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옷들은 대부분 기성복입니다. 기성복이란 표준화된 치수와 디자인을 가지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옷을 뜻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옷들이 입자마자 잘 어울리는 체형이라면 정말 복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어깨는 맞는데 대부분의 소매가 길다면 소매만 수선해도 훨씬 스타일이 살아 보이고, 허벅지는 맞는데 허리가 큰 경우라면 벨트 라인 때문에 꼬축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허리 라인만 깔끔하게 수선을 해줘도 깔끔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하프 밴딩이나 밴딩 팬츠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지에서 하고 싶은 말은 허리 사이즈에 집착할 필요 없이 허벅지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바지통을 줄이는 것보다 허리 사이즈를 수선하는 게 수선 난이도도 훨씬 쉽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적고 비용적으로도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컨텐츠 때 정리했던 바지 핏별 허벅지 사이즈를 도표로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해서 바지를 구매하시면 좋겠고요. 상의나 아우터 같은 경우는 어깨나 가슴품이 가장 중요한데, 소매 기장이 긴 것쯤이야 가격은 좀 나가도 수선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니까 입어보고 결정할 땐 어깨 사이즈가 잘 맞는지, 가슴품이 끼지는 않는지 2가지를 기준으로 구매를 해주시고요. 가끔 내 사이즈가 없다고 입다 보면 늘어나겠지, 오버사이즈로 입으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을 그냥 입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막상 구매를 해두고 안 입게 되는 경우가 수두룩빽빽하니까 내 사이즈가 없다면 돈 아꼈다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할
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팁을 말씀드리자면 가끔 비좁은 곳에서 쇼핑을 하실 때 옷을 입고 가까이서만 체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위에서 아래를 보는 시선만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기장을 체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코트처럼 기장이 긴 제품을 구매할 때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꼭 멀리서 전신 거울을 통해 한 번 더 전체적인 실루엣을 체크하시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러면 내가 안 어울렸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어울릴 수가 있고 매장에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옷들이 집에 와서 보니까 이상했던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팁, 스타일의 주인공은 하나입니다. 제가 가끔 스타일링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땡땡땡으로 분위기를 눌러줬죠, 이렇게 말했던 경우를 종종 보셨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스타일링에 포인트를 주는 주연과 스타일링을 눌러주는 조연,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쇼핑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의 패션은 엄청 꾸민 것 같은데 과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죠. 아니면 길 가다가 저 사람 멋을 엄청 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할 때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패션에 관심은 많은데 모든 아이템들이 포인트가 살아있는 주연 배우급이라 그렇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부딪히게 되면 오히려 더 촌스럽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하나의 아이템이 예쁘다고 비슷한 디자인으로 옷장을 전부 구성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체크 패턴을 평소에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템을 체크 패턴으로 입어버리게 되면 현실에서는 굉장히 과한 패션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조연으로만 옷장을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없고 밋밋한 아무 인상도 기억나지 않는 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지금처럼 포인트 딱 하나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룩이 훨씬 포인트가 되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더할 수가 있죠. 스타일링의 주인공이 되는 포인트 아이템들은 원색이나 형광색처럼 강렬한 컬러의 아이템들, 혹은 체크 패턴이나 시선을 사로잡는 디테일들이나 작년에 유행했던 레이싱 자켓, 바시티 자켓처럼 트렌디한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들이고요. 여러분들의 룩을 개성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포인트 아이템들은 시즌 오프를 기다리기보다는 시즌 초에 미리미리 구매해서 뽕을 뽑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유행에 민감한 만큼 트렌드에 대한 휘발성이 강한 편입니다. 반대로 기본 아이템들의 특징으로는 하나하나만 봤을 땐 크게 특별할 건 없지만 코디의 밑그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시즌에 민감하지 않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즌 초에 구매할 필요가 없이 시즌 오프나 불프 같은 상시 세일을 활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쇼핑을 할 수가 있죠. 그동안 반대로 쇼핑을 해왔던 분들이라면 아이템별 특징 꼭 알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팁, 바지와 신발은 세트로 생각하기입니다. 가끔 미아라 야스히로 신발이나 발렌시아가 3X 라지처럼 하이판 신발들을 구매하고 나서 코디를 했는데 분명 나도 와이드 팬츠를 입었는데 어색하다는 느낌 받으셨던 분 있을 거예요. 이 경우 신발과 바지 핏이 따로 돌아서 굉장히 어색한 코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발을 구매하실 때 매칭할 만한 바지가 있는지 반드시 함께 고려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신발은 볼 넓이도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높이도 서로 제각각이죠. 그래서 볼이 넓고 발등이 높은 신발의 경우 와이드 팬츠로 넉넉하게 덮어주는 게 비율상 좋지만, 볼이 좁고 발등이 낮은 신발의 경우 스트레이트 핏이나 밑단이 너무 넓지 않은 와이드 핏이 밸런스가 잘 맞죠. 요즘은 와이드 팬츠가 대유행을 하는 만큼 같은 10부지만 신발을 가볍게 덮는 정도의 토끼장과 루즈하게 신발을 덮는 플레어 핏감을 나눠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던 컨텐츠가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바지와 신발이 세트로 구성이 되었으면 여기다가 상의와 아우터만 바꿔주는 식으로 코디를 하면 되니까 기존의 상의, 아우터, 신발, 바지 모두 고려하는 것보다 상의, 아우터, 바지, 신발 세트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스타일링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네 번째는 아이템이 아니라 룩을 생각하기입니다. 유행하는 아이템에 꽂혀서 자기 스타일을 잊은 채 쇼핑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그런 경우 평소 입던 스타일과 맞지 않아 언밸런스한 느낌을 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패션은 꼭 기억해둘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는 것, 옷을 잘 입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모두 하나의 아이템이 아니라 아이템들의 전체적인 조합에 있습니다.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포괄적인 비주얼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스타일의 주인공은 하나라는 두 번째 팁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며 바지와 신발은 세트라는 세 번째 팁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쇼핑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내 옷장의 아이템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것인가,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서 쇼핑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에 패션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행하는 아이템에 꽂혀 쇼핑을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룩의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코디를 보며 참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룩을 신경 쓰는 안목이 생기면서 자신의 룩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게 되죠. 아이템을 먼저 구매해서 룩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룩을 먼저 생각하고 아이템을 구매하기, 좋은 옷을 고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점 꼭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미니멀룩, 댄디룩, 시티보이룩, 고프코, 스트릿, 올드머니 등 룩에 대한 특징과 아이템들 설명은 좀 더 자세하게 컨텐츠로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팁,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기. 가끔 온라인을 보면 패션 유튜버들 따라하지 말고 내 스타일을 찾아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물론 재능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게
생각했지만 내가 패션을 배우고 싶고 지금보다 더 좋은 안목을 기르고 싶다면 내가 분위기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따라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행착오를 나 혼자 경험한다? 그건 원시밀림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만큼 시간과 노력이 수백, 수십 배는 더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본업, 재테크, 연애 등 신경 쓸 게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벤치마킹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하나의 교보제로서 패션 유튜브 채널을 패션 잡지처럼 참고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고요. 꼭 패션 유튜브 채널이 아니더라도 셀럽이든 인플루언서든 패션 잡지든 비슷한 취향에 닮고 싶은 사람을 팔로우하고 따라해보시는 거 입문 단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개인 취향을 키우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유튜브만 해도 전문적인 지식들이 하루에도 수백, 수만 건씩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만 패션 유튜버 중 한 명으로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러 스타일을 넓고 얇게 접하기보다는 한두 가지 스타일을 좁고 깊게 파는 걸 추천드려요. 뭐든지 깊게 파야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볼 수 있으니까 내 취향을 잘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팁은 헤어스타일까지 패션으로 보기입니다. 아까 네 번째 팁에서 아이템이 아니라 전체적인 룩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헤어스타일도 패션도 그 사람의 무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별개로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착장을 따라했을 때 그 사람의 분위기가 안 나고 안 어울렸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옷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유승범의 MDG 셋업 스타일, 일반적인 직장인이 따라했을 때 저 정도의 빈티지함과 간지를 따라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 A가 됐겠죠. 반대로 킹더랜드의 구원역처럼 재벌 2세 귀티나는 느낌을 빈티지한 헤어스타일로 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반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패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벤치마킹할 대상의 헤어스타일링까지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처럼 가르마 스타일이라도 웨트한 느낌을 더해 트렌디함을 더하거나 스트레이트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땐 비니나 볼캡처럼 모자를 활용해서 무드를 맞춰줄 수도 있어요. 헤어스타일링은 하루아침에 손에 익는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니까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 헤어스타일까지 완성시켜주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법, 가장 기초적인 팁 6가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1월 동안에는 본질적인 접근으로 옷을 잘 입는 법에 대한 저의 노하우를 여러 시리즈를 통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하니까 영상 기대가 되신다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